안녕하세요. 닥터십입니다. 자, 요즘 의료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공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의 한계가 맞다. 이거가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인구가 너무 줄고 있다. 이걸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닥터심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해결사 닥터심 아니겠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공계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자, 지금 의대 쏠림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의대가 너무 뭐 좋다기보다는 이공계로 가서 크게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의대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공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아무리 많아야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지원을 하고 이공계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못하고 있고 한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작은 나라라서 그래. 너무 작다. 무슨 뜻이냐? 5천만 밖에 안 돼요. 시장이 작아요. 그러면 시장을 키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키워? 언어를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해 버리면 됩니다. 공용어로. 지금 제2 외국어가 아니라 공용어로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5천만에서 영어 공용어로 사용하는 20억 이상이 이런 시장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훨씬 더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요, 뭐 힌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있죠. 그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나라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미국이랑 이렇게 굉장히 잘 소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도의 IT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마찬가지죠. 뭐 다른 나라 몇 가지 뭐 말레이어, 중국어 이렇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허브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홍콩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콩 마찬가지 금융 허브고 영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근처에 이렇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도 같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성공한 나라들의 예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문화도 보존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말 사용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국어는 당연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제2 국어 지위까지 격상을 시켜야 우리가 한계에 봉착한 이 이공계를 이거를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굉장히 전에부터 많이 나왔는데 찬반 토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다라는 게 닥터심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이 무르익은 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을 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공계 시장이 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출산율 문제 있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인구를 갖다가 들여온다, 뭐 이렇게 이민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져야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을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자도 군대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은요, 여성도 5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원래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맞는 거예요. 그동안 안 그랬던 게 이상했던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여성이 국방 의무를 지는 게 맞다라는 게 전국민 50% 이상 찬성으로 이제 바뀌었다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죠? 일단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맞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면 동의를 하신다면 자,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한 여성, 조기에 젊은 나이에 출산을 한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국방 의무를 면제를 해줘요. 출산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둘 다 군대 가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부부의 3분의 1이 군대에서 만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남성, 여성 어제 만날 때도 마땅치 않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냥 선도 봐줘, 이렇게 그냥 모아놓으면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출산율도 끌어올리고요. 인구 감소도 끌어올리고요. 국방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럼 소아과 선생님들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아이들 환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소아과 선생님도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커다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커다란 개혁을.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언어, 영어를 제2 국어 위치까지 끌어올리라. 공용어로 끌어올리라는 얘기고, 두 번째, 여성을 국방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그 면책조항으로 출산을 하면은 면제를 해주라. 자,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진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닥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닥터심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닥터심, 네, 또 봬요.